국물이 더 맛있지. 밥만 썰어가.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정한영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고등어 이야기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그 정도 자격은 돼요. 왜냐면 고등어 관련해서 한 10년 이상 칼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반 고등어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 진짜 뭐 달인 정도 나올 만큼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뭐 손목이 나갈 정도로 칼질을 했어요. 10년 동안. 고등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는 뭐 국산 고등어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좀 어차피 뭐 관심 있는 분이 보시게 되면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국산 고등어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하고 뭐가 더 맛이 있느냐? 20년 전에는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IMF 끝나고 나서 처음 이제 국산 고등어가 이제 큰 고등어가, 우리나라가 고등어가 굉장히 쌌죠. 우리나라가 고등어가 잘 잡히는 바닷가였으니까 굉장히 쌌기 때문에 그 고등어를 수입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나라 게 싼데. 그런데 이제 고등어가 잘 안 잡히기 시작하면서 그 뭐 엘니뇨 현상이다 라니뇨 현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2000년도 초반 때부터 그 바닷가에 대한 변화가 좀 심해졌죠. 그러면서 뭐 어느 해는 오징어 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어느 해는 고등어 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뭐 삼치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해마다 이렇게 그 세계 기후에 맞춰서 우리나라 바다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뭐 잡히는 게 어획량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명태부터 이야기하면 좀 긴데 일단 고등어만 이야기하자면, 노르웨이산 고등어하고 국산 고등어는 사실은 호불호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똑같은 상태에서 고등어라면은 국산 고등어가 더 맛이 있어요. 그게 더 익숙한 맛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어,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좀 삼치에 가깝죠. 우리 전통적으로 그 고등어만이 그 땡기는 그 특유의 맛이 아무래도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없어서, 예전에 노르웨이산 고등어 처음 들어왔을 때 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은 외형상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익숙하니까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었는데, 마치 뭐 못 먹는 생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특징은 기름이 많죠, 얘가. 아무래도 차가운 바닷물에서 잡히다 보니까. 그런데 요게 인제 쪼끔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서 팔만 하다가 또 확 외면을 받았어요. 인제 2000 년도 초반 이야기지만. 그랬던 이유가 국산 고등어가 다시 또 많이 잡히기 시작한 것도 있었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잘 팔리니까 수입업자들이 프랑스산 고등어를 가져온 거예요. 아마 프랑스산 고등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형이 노르웨이산 고등어하고 똑같아요. 진짜 우리가 칼질을 해 보면 알죠. 칼질할 때는 우리가 인제 얘가 인제 기름기, 소위 말해 인제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인제 이런 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산 고등어가 훨씬 싸다 보니까 또 이 장사꾼들이 뭡니까? 이게 이 일해 놓으니까 이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졌죠. 어느 날 뭐 처음에 먹어 봤더니 "맛있었어. 괜찮네. 싸고." 해서 사람들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사 갔는데, 누군가가 또 프랑스산 고등어를 파는 거야, 더 싸게. 똑같이 생겼네."라고 사 갔는데 맛이 없는 거죠. 지금 국산 고등어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제 우리가 바닷물 온도가 변화되면서 사실은 이 생선 맛도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왜 국내산은 맛있고 뭐 중국산은 또 특히 참조기 같은 거 그게 그건데 왜 맛이 없냐, 뭐 다르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사정이 다 있어요. 뭐 고런 얘기까지는 뭐 제가 이게 생선 방송은 아니니까. 그리고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생선 칼론 지가 15년 됐는데 15년 전만 해도 제가 나름대로 생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제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인제 밝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실이 마치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어 뭐 과학계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노르웨이 고등어하고 국산 고등어하고 뭐가 더 맛있냐? 일단은 비싼 게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가서 마트나 뭐나 생선을 사실 때 보면 그 평상시보다 가격이 얘가 싸잖아요. 그냥 많이 잡혀서 예전에는 많이 잡히면 쌌어요. 진짜로 많이 잡혔으면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잡혀도 안 싸요. 왜 안 싸냐면 다 비축을 합니다. 냉동을 잘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굉장히 오랫동안 비축을 할 수 있어요. 2, 3년. 보통 정보 비축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3년은 기본이에요. 예, 냉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다 냉장고로 바로 다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 소비 시장이 안 풉니다. 약간 풀겠죠. 가격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단 맛의 선택 기준이다. 가격이 특별히 싸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왜 싼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래야 되고 그 이유가 이제 국산 고등어가 예전에는 진짜 이건 절대 강자였죠. 우리나라 국산 고등어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여름과 겨울에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여름에 잡히는 고등어는 진짜 한 박스, 한 상자 있죠. 한 상자. 한 상자가 뭐 5천 원, 만 원, 뭐 이랬어요. 제가 장사할 때만 해도. 한 상자가 그냥 진짜 운임 비용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겨울에 잡히는 고등어는 최상급으로 쳤죠. 옛날에도. 근데 이제 우리 지역마다 이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고등어 같은 경우는 경상도 지역이 확실히 좋은 고등어를 씁니다.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른 생선은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진 않는데 특히 이제 경상도가 제사를 옛날부터 많이 잘 지내니까 이 그래서 안동자반이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용으로 제수용으로 고등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산 고등어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쪽으로 가요. 그렇지 않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진짜 제일 싸구려 고등어가 와요. 왜? 여기서는 고등어가 비싸면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고등어가 있어도 여기서는 좋은 가격을 받기가 어려워요.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옛날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 그게 안 바뀐 것 같고. 그래서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맛있냐, 뭐 국산 고등어가 맛있냐, 뭐 이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그 겨울에 조림용 같은 경우는 국산 고등어를 못 따라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산이나 이제 경상도, 경상북도 특히 이쪽 지역으로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A급의 상품이 안 온다. 거의 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막 인터넷 보고 나는 좋은 거 고를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예,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고르려고 해도 물건이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사실은 좀 얘가 그 처음에도 그랬어요. 처음에도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식될 때 맛 적응이 잘 안 됐죠. 국산 고등어하고 맛이 이게 좀 달랐으니까 달랐는데 그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이제 처음에 좀 팔리다가 한 번 위기가 있었죠. 상당수 안 팔렸어요. 그랬던 이유가 국산 고등어 값이 폭등했다가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수입이 안 된 것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산 고등어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프랑스산 고등어가 노르웨이산 고등어처럼 요 무늬가 똑같아요. 예, 진짜 이렇게 딱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칼질을 해보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사실은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요 무늬가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맛이 확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 쪽은 따뜻한 쪽이잖아요. 바닷물이. 이 지중해 쪽에.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이 적기 때문에 맛이 없고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훨씬 지방이 많으니까 맛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름에 잡히는 고등어는 아무래도 지방이 적으니까 맛이 없고 겨울에 잡히는 고등어가 진짜 눈 내릴 때 잡히는 이 12월 달에 최고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유통이 그 이게 물류 시스템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보관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고등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잡힌 고등어 같은 경우는 1년 냉동실에 1년 후에 2년 후에 갖다 팔아도 사실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2, 3년 되면 아무래도 냉동실에서 오래된 물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긴 한데 1년 정도는 뭐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예전에도 보관이 잘 돼서 유통이 됐고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막 여러 정보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장사꾼들한테 속지 않고 좋은 물건을 사겠다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이 저것이 수입을 갖다가 뭐 국산으로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은 가격입니다. 가격.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예. 이미 좋은 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안 골라도 그걸 잘 아시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알아서 더 받고 팔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고 요즘 이제 고등어 조림하면 이제 이렇게 추운 날 따끈하니 맛이 있죠. 소주 안주로 괜찮은데 귀찮아서. 아이 참. 그래서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이게 이제 시중에 마트 가서 이렇게 파는 거 보면 뭐 이제 생물하고 냉동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생물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형상 생물이라고 이게 국산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어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또 생물 고등어 중에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산 고등어가 또 생물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거는 선도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조림으로서는 괜찮은데 얘가 또 지방이 적어서 그런 또 단점이 있고 지금 보니까 예전엔 대만산 고등어가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생선 그만두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대만산 고등어는 국산 고등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쪽 밑에 쪽, 그러니까 일본산 고등어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 똑같은 종자여도 차가운 쪽에서 잡히거나 저기 뭐야 차가운 쪽이거나 차가울 때 잡힌 얘네들이 더 맛이 있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얘가 좀 더 밑에서 잡히거나 더울 때 잡히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구분하기는 진짜 어렵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제 가격이 중요하다. 그런 거고 마트에서 사실 때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게 고등어 염장을 할 때 너무 막 소금에 대해서 그 참 사람들이 트라우마 많은데 제가 소금 가지고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지만 원체 짜지 않게 하니까 아예 염장 자체를 그래서 냉장고가 아니면 요즘은 사실 유통되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소금만 스쳐간 정도로 염장을 하는데 원래는 충분히 염장을 하고 짜면 쌀뜨물에다가 우리가 이제 쌀뜨물에다 되게 보면 많이 쌀뜨물이 의외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뜨물에 담그는 이유가 고기 맛은 안 빠지고 그죠? 얘가 이제 입자가 크니까 고기 맛은 안 빠지고 소금은 빠지고 요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잡내는 빠지고 고기 맛은 안 빠지고 맹물에다 담그면 고기 맛도 빠져요. 아시겠어요? 이게 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기죠. 원래는 짠 염장의 고등어를 내가 좀 짜다 싶으면 쌀뜨물에 좀 담궈서 조림을 하거나 뭐 구이를 해서 좀 싱겁게 먹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지금은 첨수업도 소금을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미온을 많이 해요. 네, 미온을 그 소금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온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음식이 맛있는데 왜 몇 번 먹으면 지겹지? 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면을 삼시세끼를 먹었을 때 국수보다 라면을 빨리 질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가 이제 기름진 것도 있지만 조미료예요. 조미료 음식의 특성이 그 처음에 그 감칠맛 땡기는 맛은 강한데 우리가 조개 육수하고 조미료로 내서 만드는 그 맛하고 다른 게 뭐냐면 빨리 사람을 지겹게 만들어요. 실증이 나게 만든다고요. 이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그래서 백종원 씨 요리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설탕, 조미료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듣는데 그런 음식들이 빨리 질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은 그러면 안 되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질리면 안 되잖아. 특별하게 맛은 없어도 항상 먹을 수 있는 맛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어, 제가 여기 저긴데, 그, 조금 더, 한 김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알지? 저번에 우리가 생으로 냉동 시계했을 때는 찔게 못 먹겠더라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손질해가지고 냉동시켜서 그런 거라고 근데 그러면 이게 생으로 세척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발라지나? 그렇다고도 댓글에 달려있어요. 해볼까 그럼?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똑같이 싶은데 별 차이 나겠나 근데? 나도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일단은 들어가자. 냉동실에 넣어놓는다. 얼마 보자. 오늘은 생물로 예, 이제 뭐 나중에 요 화면에 나중에 보면 이제 맛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생선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냉동이 됐든 생물이 됐든, 이건 아주 기본적이에요. 근데 이제 막 보면 유튜브들이 이제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어디서 주워 듣고 자기가 좀 안다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데, 생선을 보관할 때 기본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장기간 보관하고 냉동실에 보관할 거면 씻으면 안 됩니다. 지저분해 보여도 씻으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막이에요, 막. 그러니까 우리 뭐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어 어떠한 생선이든 뭐든 그 자기 자체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 그 기름이 나름대로 이렇게 외부를 코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씻지 않고 냉동실에 넣어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손질을 사실 안 하고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손질을 안 하고 넣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내장이 부패가 빨리 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꽃게 냉장고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이상 떨어지는데 35도까지 영하 떨어뜨리고 이제 그렇게 얼려야만이 사실은 이제 냉동실에도 변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장은 제거를 해줘야죠. 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도 내장에서 오지만 내장에 특히 이제 쓸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살 속에 시간이 지나면 배기 때문에, 그리고 냉동되는 그 시간 과정 속에서도 계속 배기 때문에 내장 제거는 기본이지만 토막을 안 쳐야 됩니다. 토막을 안 쳐야 되고 안 씻어야 됩니다. 냉동시키는 것은 그래야만이 일단은 얘가 우리 뻣뻣해진다고 하죠. 수분을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는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내가 손질을 안 해야만이, 그러니까 껍질이 최대한 있어야만이 수분을 안 뺏깁니다. 이거는 뭐 과일도 마찬가지고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칼을 많이 대면 칼을 댄 곳에서부터 거기에 세포 조직이 칼로 인해서 파괴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이 찢어진 거죠. 우리가 꼭 비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자체에 있는 피부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얘 찢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패가 오고 거기서부터 산패가 시작하죠. 이제 산소가 맞닿으면서. 그래서 겉에는, 그죠? 겉에는 조금 상하더라도, 예, 오히려 그것이 얘가 보호막을 하니까 겉에 막은 게 마치 우리 청동과 같은 거예요. 알루미늄도 그렇죠. 겉에가 녹이 나기 때문에 그 녹이 난 게 코팅막이 돼서 안에 있는 알루미늄이나 그게 안 되죠. 더 이상 변화가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씻어서 내가 깨끗하게, 우리 이제 수산물 코너 가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잖아요. 깨끗하게 씻으면 그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럼 냉장 보관하면 오래 못 먹지 않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든 우리 난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어도 사실은 우리 육류하고 달리 생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상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했다가 내가 좀 봐서 얘가 뭐 한 2, 3일 있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 며칠 더 있어서 먹어야겠다 싶으면 그냥 가볍게 소금물로 씻어주거나 그냥 맹물로 씻어도 돼요. 근데 소금물이 조금 낫긴 하죠. 그 정도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태를 사왔어도 얘가 녹았으면 그냥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특히 칼질을 했으면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게 되면 냉동 보관한 데서부터 변화가 생기고 거기서 또 수분이 뺏기고 글로 또 이렇게 체내에 있는 기름이 흐르고,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맛이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래됐지만 생선 팔 때는 그랬어요. 물론 내장은 빼야 돼요. 집에 우리 가정용 냉장고로는
그 여러분들 냉장고 보면 이렇게 꽃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꽃게 냉동실 칸에 보면 꽃게 그림 그려져 있는 생선에서, 그러니까 냉동실에서도 온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진짜 영하 25도 이하로 막 영하 35도까지 이렇게 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길게 좀 보관할 수 있겠죠. 거기서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내장은 빼야죠. 내장은 냉동실에서도 좀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입니다. 예. 냉동시키는 것은 손질하지 않는다. 될 수 있는 대로 칼질하지 않는다. 그리고 냉장시키는 것은, 그죠? 칼질했으면 그냥 그대로 빨리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야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식중독 사건 생기는 야채가 대개 보면 손질한 야채예요. 손질하지 않은 야채는 겉에 좀 상해도 그 부분만 사실은 이렇게 그냥 대충 좀 손질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물건은 손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오래 보관하는데, 현대 사회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진공 포장을 하거나 뭐 냉동실, 냉장고 이렇게 최적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냉동실에 들어갈 물건과 냉장실에 들어갈 물건은 항상 손질이 됐으면 웬만하면 냉장. 네.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갑자기 목이 잠겨서 그냥 하도 오래간만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갑자기. 아유, 진짜 오래됐네요, 생선 그만둔 지가. 하여튼 저도 조심스러워요. 요즘 하도 뭐 유튜브 보면 제가 몰랐던 것도 많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